기재부 장관님, 네. 우리 복지 관련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좀 낮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의 이 재정 사항이 열악한데 이게 고려되지 않고 복지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잘 추진도 안 되고 이 격차가 있다. 이런 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2005년부터 10년까지 이 일반 회계 예산 증가율 16.7%,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2005년도에 55.6%에서 2010년 73.1%로 증가했고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대응 부담이 2005년 1조 7,800억에서 2010년 7조로 크게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31.5%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복지 업무 지방 이양을 확대하게 됐는데 지방의 재정 지급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 이양을 확대함에 따라서 오히려 지역 자원을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소위 말해서 징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재정적 자율성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이 52개의 복지사업 전체를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이런 걸 국한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 예산에서 복지 지출 차지하는 비중이 28.5%인데요. 이번에 융자를 2차 보전으로 전환한 까지 포함하면 29.4% 정도 됩니다. 네.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복지 비중이 20.5%로서 국가보다는 압박은 좀 사실상 덜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 가운데 저희들이 보면 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지방 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보다는 압박이 좀 덜합니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출하지 않는 국방비라든지 외교 쪽 등에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을 하면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기가 우선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경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전체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등을 다 놓고 그리고 복지 지출에 관한 사업들도 좀 전체 복지 사업 외에도 지방 이양된 197개 사업들을 다 검토를 하고 좀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자치단체끼리도 시와 도 또 자치구와 시군 사이에 또 그 조정이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놓고 종합 검토를 해서 개편 방안을 좀 거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측면에서도 그럼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를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자꾸 국가 보조율을 높이거나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지방 재정 자주도가 떨어지는 게 중앙정부가 자꾸 지원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자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지방 소비세를 만들자, 지방 소득세를 만들자, 상생기금을 만들자,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5년간 연장한다, 교부율은 조정한다 등등을 했듯이 내년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19대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한 몇 개월 이상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말씀드리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또 지방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가지고 이미 벌려놓은 이 혜택들이 있는데 그걸 또 똑같이 거둬들일 수도 없고 뭐 등등의 어려움은 짐작이 됩니다. 근데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애로를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게 무르익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때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 복지, 또 지방 재정, 또 중앙정부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고 세출뿐만 아니고 세입까지 다 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시도, 시군, 구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서로 그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도 예를 들면 지방 소비세를 늘리면 수도권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셨나요? 예. 우리 국가항공산업단지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가가지고 있습니까? 항공산업단지요. 예, 항공산업단지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지경부에서 용역을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 자료가 넘은 건 없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수요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항공기 날개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카이 쪽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지역에서 사천 그쪽 지역에서 좀 반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입지가 옮겨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항공산업이 우리가 꼭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수요 추이를 봐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장관님이 알고 계시는 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이 행정부처 쪽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항공산업이 아직 그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모을 그런 산업단지를 필요할 만큼 아직 크지 않았다. 아마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과감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당한 부품 공장들이 사천에서 적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래형 산업인데 미래형 산업의 주익을 생산하는 부품 공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지 않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여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들하고 이견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버리고 그랬다는 것은 이미 이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모을 그런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경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시고 또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국가산업단지 인간 안 돼도 아직 못 채우고 있는데 또 내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두 부처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부 차관님이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R&D 투자 양적 확대의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8.8%의 예산 증가가 있었고, 2013년 예산도 16조 9천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그만큼 미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과제 수주, 선정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불공정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 6월 지경부에서 R&D 전략기획단 발족하면서 민간위원으로 비상임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한 2년
재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 출석률은 좋지는 않았다 그러대요. 저희가 지금 안철수 그 위원회 지금 출석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9차례 대면 회의 중에 2차례만 참석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대면 회의에 안 오더라도 한 2주 전인가 그 안건이나 회의 자료는 사전에 이제 줘가지고 다들 이제 회원들이 볼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언론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R&D 전략기획단에 참여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어요. 2010년 7월 28일 R&D 전략기획단 3차의 자료를 보니까 2010년 하반기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사업의 스마트폰 악성 코드 탐지 대응 기술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며 특히 2010년도 WBS 7개 과제를 2개월 내에 선정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요. 그 이후에 안철수 연구소는 유력 우리 국책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이런 과제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까지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을 할 때 이제 재판관이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건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놨는데 전략기획단 비상임단원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까지 이 관여를 하는 그런 관계 회사가 이 과제에 참여해서 수주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기획단의 그 의사결정 과정도 나름대로는 또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김재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2분 더 질의를 하고 점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조원진 의원님 2분 이상 2분 질의 후에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